부동산 대폭락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마저도 반토막의 거래가 되고 실제로 강남 상구의 아파트의 가격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폭락은 아직 규제 완화 검토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많이 떨어져서 급급매로 거래가 되는 실거래가가 찍히는 지역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부동산이 엄청나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편적인 그러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대중화 시켜가지고 언론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아주 대폭락까지 하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폭락은 아직 규제 완화 검토, 이 얘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원희룡 장관께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상하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서 거래가 된 그런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국 주택 종합 가격 변동률 추이가 보면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국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이고 서울도 하락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독주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보고 싶은데요. 단독주택하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라고 해서 땅의 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의 지분이 굉장히 많죠. 토지의 가격은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핵심적인 지역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그 부동산의 가격은 점점 오른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의 가격은 조정을 받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단독주택의 가격은 그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독주택의 가격마저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수도권 지역에서도 일부 단독주택이 이제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제 단독주택의 가격마저도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부동산의 조정기는 맞고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최근에 급등했던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과연 이게 대폭락까지 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조정 장세에서는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영상이라든가 매체를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부동산의 폭등 장세일 때는 이제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락에 대한 그런 언론 매체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조정받거나 떨어지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부동산이 무조건 상승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부동산의 가격은 조정받고 하락하고 더 침체의 그 골이 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원희룡 집값 50% 올랐다, 6% 떨어져서 폭락이 아니다 라고 직접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택의 가격이 3년 동안에 굉장히 큰 폭으로 폭등을 하면서 이제 50%까지 올랐지만 지금 떨어지는 낙폭은 6%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께서는 앞으로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보다는 경착륙, 서서히 안정화되는 게 좋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이제 서서히 오르거나 서서히 이제 떨어지는 것이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금액에 대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이제 확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제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무주택자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무주택자 분이었다가 제 영상을 보거나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부동산을 10채 가지고 있다, 100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아마 제 영상을 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2019년도부터 유튜브를 찍었던 이유가 무주택자 분들이 1주택자가 되기를 원했고, 직접 제가 44년을 살아보니까 주택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었을 때 더 안정적인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진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의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지를 못하죠. 지금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 20년 전도 그렇고 부동산의 가격은 늘 비쌌습니다. 늘 그냥 호주머니에서 내가 돈을 빼가지고 10,000원짜리 그냥 뭐 책을 사듯이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해서 사게 됐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가격을 보면서 이제 폭락이 되고 떨어지고 이제 더 떨어질 거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50% 올랐던 가격이 예전으로 회귀를 하고 더욱더 바닥을 찍을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이 10억짜리 주택이 15억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이 15억까지 올랐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주택 가격이 10억으로 다시 회귀된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 가격이 싸면 쌀수록 내가 살 수 있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이 10억짜리 주택이 15억까지 오르고 10억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떨어진 10억의 주택에서 다시 반토막이 나서 5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원하냐면 무주택자분들이 원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사지 못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더 떨어지게 된다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살고 있는 전세입자, 전세금 어떻게 돌려받을 건데요.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다 파산되고 하게 된다면 이 나라 경제가 다 위축이 될 텐데, 경매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경매로 낙찰을 받겠습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완연하게 폭락을 한다면 이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가치가 있는 부동산 또는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치할 수 있게끔, 떨어지지 않게끔 방어하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이런 가격들은 조금 조정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정 가격, 2019년도의 가격으로 회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로 떨어져도 다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사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반등의 시점을 반드시 다시금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이 늘 반복한다는 거예요. 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면 더 하락하기를 원하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더 하락하면 좋겠죠. 왜? 그 부동산을 사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더 하락해도 이 부동산을 사지 못하는 분들은 무주택자 분들이고, 이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1주택자 분들이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다주택자 분들이 이제 세금에 대한 완화책들이 나오게 됐을 때 이런 부동산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못 샀지만 지금 조정을 받고 이 시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양도세의 완화 시점까지는 당연히 조정을 받는 국면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완화책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기사에서는 송파 헬리오시티 6억 뚝, 집값 10년 만에 역대급 폭락. 이 송파 헬리오시티가 6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셔서 6억 떨어진 그런 부동산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건 정도 거래된 것이 이 모든 그 시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헬리오시티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는 사실이죠. 이렇게 많이 떨어진 가격들의 매물들이 많이 쌓이게 되고, 실제로 그런 매물들을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없다면 더욱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를 단편적으로 보면서 헬리오시티 부동산 가격이 완전 대폭락한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파에 있는,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도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이제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반의 반토막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반토막이 떨어지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물론 이렇게 반토막이 됐을 때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시면 너무나 행복한 일이겠죠. 이런 기회가 됐으면 여러분들께서 꼭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락폭이 커지는 아파트 가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어지는 가격 폭이 뭐 1%, 10%가 아니에요. 0.1%, 0.21%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락 추세인 것은 팩트예요.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 모두 떨어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수도권의 외곽 지역들, 공급 물량이 많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아파트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입지가 좋은 모든 곳의 아파트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변에 이제 공급 물량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고분양가에 분양을 했던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고요. 그런 물량들이 이제 쌓여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물량들이 더욱더 얼마나 어느 시간 동안 쌓일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이제 최근에도 제가 마포의 아파트가 반값까지 떨어졌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이제 마포의 반값 아파트까지 이딴 이상거래 시장 혼란, 실제로 마포의 아파트가 14억 5천만 원까지 하던 것이 8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실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가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팩트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아파트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8억 이하로 떨어질 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8억의 거래가는 정상 거래가인지 아니면 특수 거래가인지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증여는 일단 아닌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를 한 사람들, 매도인과 매수인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증여라고 보여지진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마포의 반값 아파트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송파 헬리오시티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수도권의 아파트의 가격이 뭐 1억까지 떨어진다, 2억까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실제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될 수가 없겠죠. 앞으로 마포의 반값 아파트, 송파 헬리오시티의 6억에서 8억까지 떨어진 이런 가격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대폭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욱이나 이렇게 대폭락이 오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언가요? 이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면 내가 사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시점까지 떨어지면 내가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있거든요. 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그 하락폭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서 적정 거래가가 형성이 된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포의 반값 아파트 팩트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러한 아파트의 가격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정말 8억 이하로 떨어지는 가격이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8억이라는 거래 가격이 너무나 전세 가격에 육박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거래가 이제 특수 거래라고 생각하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특수관계로 의심되는 그런 서울의 아파트 직거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22억 원의 아파트의 가격이 13억 8천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강남구 일원동의 DH 자이 개포 같은 경우에도 24억 원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강남 도곡동에 있는 대림 아크로빌도 27억 원에서 21억 원으로 거래가 됐고요.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도 28억 원에서 24억 원, 용산에 있는 이천동의 삼익 아파트도 23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이런 하락기, 침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거래, 특수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러한 거래 가격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거래가 실거래 가격이 직접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정상 거래라고 한다면 이런 매물들이 점점 많이 쌓여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부동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이러한 거래들이 특수관계의 거래로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이런 매물들이 아직 많이 쌓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일부 호가 많이 올랐던 지역들, 뻥튀기 가격으로 이제 GTX라든가 일부 오버슈팅의 가격
가격들로 인해 가지고 조정받은 그런 가격들은 모르겠지만은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들 중에 큰 폭으로 가격의 조정을 받아서 이런 매물들이 정말 많이 쌓여간다면 정말 실수요자들한테는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그 저변 확대가 되면서 폭이 많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렇게 가격이 많이 하락되고 이런 매물들이 점점 쌓일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무작정 이런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물량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물량의 증가와 거래가 될 수 있는 최저가의 클로징 가격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핵심적인 지역에서도 많은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거래 가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언론 매체에서 많이 떨어진 가격을 중심으로 더욱더 부동산의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부동산의 가격이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래된 사례들이 일부 사례는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물량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되는 최저가의 클로징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면서 실제로 언론만을 믿지 말고 실제 거래되는 실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물량 체크들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